예, 제가 오늘 그 주제로 하는 것은 이제 간독 문서에 대한 정량 분석 오늘 주제로 하고, 이제 정량 분석 대상으로 제가 이제 이하진간 행정 문서를 이제 분석 대상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희 사업단에서 그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간독 정리 작업의 중간 보고 형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목차는 생략하고요. 네, 일단 저희 그 논문집에 자세한 그 설명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일단 제가 지금 그 여러 이제 일본하고 이제 중국 학자들이 이제 발표를 이제 언어로 이제 듣지 못하시니까 일단 들어간 초록 내용과 크게 벗어남이 없이 일단 설명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떠한 방법론을 하는지는 이런 그 말이나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어느 정도 보여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발표가 다 끝난 후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정량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에서 이제 그 목적, 또 필요성의 그 주목을 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그 학계에서 많이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저도 이 용어를 학술 분야로 정의하는데 약간은 회의적입니다. 인문학에서 디지털을 사용하든 아날로그를 사용하든 인문학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하나의 분야로서 이제 떠오르는데 이게 지금의 이제 아주 거대한 매체에 전환이 되고 있는 현재의 흐름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디지털 매체로의 한 큰 전환점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인문학, 저희 좁게는 저희 역사학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방법론을 새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이제 학계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이렇게 전공 분야에 이제 못 간 이제 중국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는데 그럼 감독은 이제 디지털 인문학을 추구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 우리도 이제 고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감독 문서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출토 감독이 수량이 이미 50만 매를 이제 초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개인의 능력으로 이제 개인의 그냥 아날로그식으로는 이제 사고 능력이 수용할 수 없는 이런 그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는 좀 기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근데 그 기계를 가지고 기존에 인간이 하는 것처럼 세심하게 체계적으로 그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 그 간독 그 연구 분야에서 미시적 연구에서 그 나타나는 오류들, 그런 오류들이 어떠한 문제에서 발생을 하냐 하면 이제 간독이 귀납이 되죠. 전체의 간독 문서의 그 종류와 유형이 이제 귀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이제 세심하게 이제 뚫고 지나가다 보면 전체의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오류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전체의 지도를 그려보는 그러한 작업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인문학에서 흔히 말하는 멀리서 읽기 방법이라는 건데 이 문학 평론계에서는 이미 멀리서 읽기라는 이러한 그 방법론이 많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반독 문서를 할 때는 그 귀납 및 이제 통계 계량을 이용하는 정량 분석이 그러한 방법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 방향을 이제 추구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디지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당장에 또 이제 이러한 반독 문서를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제 기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간독 문서가 가지고 있는 맥락을 한자로 적혀 있는 맥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 것인가? 기계는 못 읽습니다. 그냥 어떠한 성분을 대입해봐 기계는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 인간이 손을 대줘야 되는 거죠. 이제 기계 가독성을 갖추도록 인간이 가공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론적으로 그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그 법례 및 분류 체계를 정했는데 이제 감독 저본의 공신력은 교적본이라고 하죠. 이제 학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하진과 교적본을 저본으로 했고 이제 향후 발전성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단순히 이렇게 뭐
워드나 엑셀 같은 이런 프로그램 파일로 이제 한다고 해도 향후에는 이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로 발전을 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작업을 하기에는 마이크로 오피스 엑셀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제 엑셀은 나중에 이제 코딩 프로그램과도 연계가 가능하고 이제 인터넷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때 이제 엑셀로 주기 작업을 합니다.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기계 가독성을 갖추기 위한 가공에서 일관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기능적으로 충돌됨이 없이 또 이제 맥락적으로 오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정량화 원칙이 필요한데 그 세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일단은 용어의 정의가 한 가지고 속성의 분류 그리고 관계의 구성입니다. 이거 뒤에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사실은 기존에 해오던 간독 행정제도 연구 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것,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정량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1, 2, 3, 4, 5, 6 이렇게 정했는데 1, 2, 3, 4는 간독의 문서의 범주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셀 단위 들어가잖아요. 이제 엑셀에는 셀 단위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의 셀을 한 건의 문서로 하고 뭐 철압하는 간이라든가 앞 뒷면이라든가 이런 그 자료들은 다 한 건의 문서 셀로 이제 단위로 이제 하고 그것을 이제 뭐 행을 표시해 준다거나 앞뒷면에 표시했자는 보호를 한다는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아실 것 같고 5번하고 6번이 약간 사실 디지털 인문학에서 말하는 방법론의 일부인데요. 이제 태그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제 뭐그 트위터나 하시면 다 아시는 해시태그라고 해서 이제 키워드를 적용을 해서 하죠. 왜 키워드를 적용을 하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의미를 검색을 할 때 그 성문을 바로 검색을 하면 의미가 다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쓰는 방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철릉현이라는 의미 단위가 있다고 하면 철릉이라고만 쓰면 다행이지만 어떤 거는 글자가 깨져 있고 잘려 있고 그 잘려 있는 걸 맥락에 따라서 스크롤도 할 수 있고 행이 바뀌어 있는 경우는 다 검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어떻게 검색을 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여러 번 해봤는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키워드를 이렇게 적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제 엑셀에서 정해진 함수에서 행렬을 이제 새로 구현을 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했는데 메타데이터는 이 속성, 상위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의 특정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부여를 하는 태그를 어떠한 속성에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메타데이터를 결정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속성은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적하는 바에 이제 속성에 맞게 이 네 가지를 이제 설정을 한 거고요. 대체로 행정지명, 행정편제, 인명, 기면 이렇게 네 가지 나눠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이제 그 논문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앞에서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간단한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기능적으로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엑셀 기능으로 사무용 로 단순하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정리를 하는데 성문이 이렇게 하나의 문서 단위로 수가 있고 이 성문 옆에 이 성문에 포함되는 속성들을 우리가 태그를 부여를 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부여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게 검색이 되냐 안 되냐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그 엑셀 자체에 있는 정렬 필터 기능이 있거든요. 그 필터를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속성에 예를 들어서 현승이라는 이제 검색을 한다고 치면 이게 속성 2번 행정편제 속성에서 승이라는 제가 약어를 지정을 했는데 승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네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셀 레코드가 나오거든요. 이걸 확인해 보면 이제 제대로 돼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총 102개의 이제 현승 관련 이제 현승이 이제 검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교차 이제 검색이 가능합니다. 현승 중에서 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문서, 창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문서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쪼개져서 32개의 에세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하는 방식은 간단한데 실제 이제 뭐 그런 뭐 기업체나 사무에서 이렇게 엑셀 분류를 할 때 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렬을 이제 깔끔하게 된 상태에서 이게 제 데이터를 추론을 한 건데 어디까지나 로 데이터 자료고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뭐 데이터 뭐 디지털 자료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보는 거는 일단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독 문서의 맹점 기계 가독성을 해결하는 거. 이 키워드를 적용을 했을 때 기계 가독성이 갖추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중점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에 이제 호환성을 이제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할 때 이제 그거를 바로 이제 그 수정 없이 그런 뭐 체계의 이제 변경 없이 바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시험을 해보는 거죠. 여기 이제 데이터로부터의 추론은 이제 이하진가의 행정, 문서 행정의 주체라고 해서 이제 문서 행정에서 이제 출연하는 이제 이런 관리들의 그 이원들의 수량과 비율을 이렇게 이제 산출해 보면 대체로 이제 확실히 이제 현승과 관세포 이렇게 이제 뭐 문서 교신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연을 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문서 관련 노무 횟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수반, 횡례 같은 이런 문서 관련 업무들이 나오는데 서사 업무가 확실하게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어, 2번 중에는 이제 문서의 직접적인 교신 담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연을 하고 또 서사를 이제 하는 이런 키워드가 많이 출연을 하는 거 보면 이것이 영사나 이런 사학 계열의 이제 서사 업무와 큰 관련이 있는 문서다라는 걸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 있고 이제 중점 업무에서 제가 뭐 향이라든가 광 같은 이제 그 하급 그 단위들이 어떠한 그 비율로 추정을 하느냐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것이 이제 뒤에 잠깐 그걸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이게 도형이라고 해서 그대로 쓰여 있는 그대로 도형이라고 이렇게 하면 적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도형은 한 명을 생략하고 2명만 출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 이 키워드가 함축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키워드들이 상위 단위 혹은 그러한 이제 속성 관계 속에서 함축되어 있는지를 별도로 부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복잡한 그런 게 있긴 한데 이런 거를 이제 내재되어 있는 이런 키워드까지 이제 보정을 하면 이 3향의 업무 출연 빈도가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3향의 이제 그 문서가 거의 균형적으로 이제 나타나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이 반별 이제 출연 문서를 보시면 비중이 편중이 명확하게 발생을 한다는 그 중에서 이제 창손의 사공의 업무가 두드러지고 우리가 또 토지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지난 시기에 이제 생산 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토지 관련된 전이나 전관이 이제 그 10% 이하로 적게 나타난다. 그게 이제 이하진가의 특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김병준 선생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토론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자료가 뽑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 출연 빈도, 단순 출연 비율이고 일단 그 현장이 지정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문서, 조직문서의 그림을 또 이렇게 추론하는데 조직문서 내에서의 비율 이렇게 도를 해서 해봤을 때 뭐 색상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비율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것. 이걸 확인해 볼 수 있고 형도 관련 업무와 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많이 출연하는 것이 과연 천령현의 지역적 특색의 반영인가 아니면 문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 토론의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념과 발굴 추기에 내포된 함의 부분은 이제 제가 기념 문서를 이제 각 발굴 추기에서 어떠한 비율로 이제 발생을 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대체로 이제 8층과 9층이 95% 이상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주로 8, 9층의 이제 비율을 보면
31년에서 35년 사이에 문서가 이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변별점을 찾기는 힘듭니다. 이제 사실은 그 시간의 설치부터 연말까지의 문서들이 뭐 딱 끊어지듯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수량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그 전체 문서가 나왔다는 면에서 해고청이 이러한 문서가 어떤 변별점이 있는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앞으로의 이제 그 발굴 상황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이해하시는 발굴 유형에 있어서 정교가 있답니다. 앞으로 이제 장사군 지역, 그 당시에 장사 지역에서 이러한 이제 현 형태의 이제 간독이 뭐 10만 매 단위고 몇만 매 단위로 많이 출현을 하는데 이렇게 그 우물에서 발굴되는 발굴의 특징은 가장 아래면에 폐기된 간독이 이 가장 이른 시기에 폐기된 것이고 그 다음이 그더 늦은 시기, 늦은 시기, 늦은 시기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발견한 층에서 진2세 2년 10월 1일 간독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은 이 이상의 감독은 이 시기 이후에 폐기가 됐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나머지 아래층에 이런 그 층이들은 어느 시기에 과연 폐기가 되었을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일단 16층에서 진시황 44년 후 9월에 그 기년이 가장 하한에 해당을 하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감독을 못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 전체 공개가 된다면 이것보다 늦은 시기에 이제 그 빈년이 나올 것인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이게 제일 가장 늦은 시기의 감독이고 11층에서는 이 시기보다 늦은 시기가 아니라 더 이른 이 시기보다 더 늦은 시기의 감독이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순차적으로 진대에 폐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간에 이 판결 이 부분은 이게 그 습기가 날아가고 경화돼 있으니까 그러한 진흙이 경화되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당시 발굴 정리자는 이게 일시에 진 멸망 시기에 일시에 그 짧은 시기 한 2개월 안에 짧은 시기 안에 모두 폐기되었을 것이라고 추론을 했는데 여기 판결에 대한 어떠한 그 정밀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정밀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후에 그 유서나 고메이커라고 하는 과학기구나 이런 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판결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고고학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고고학자분이 계신데 이 판결이 경화되고 굳어지는 정도가 어떠한 시간대를 반영하는지는 그 표준을 제시할 만한 무언가 기술적인 무언가가 없다고 합니다. 그거를 밝혀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발굴 정리자가 얘기한 대로 7말에 1거에 폐기되었다고 하면 판결은 무엇인가? 판결이 2개월 안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나? 나를 밝혀야 되고 또 한 가지 그 가능성이 이하진간이 순차적으로 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앞으로 발굴될 10층 이하의 뒷면 하안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가 하나의 관건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기년 속성에서 이런 또 하나의 기준점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차적 그리고 이하진간은 한 대에 순차적으로 폐기되었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 설이 성립이 되려면 이 최하층 17층에서 진2세 2년의 아주 늦은 시기에 이제 간독이 나온다고 하면 최소한 14m 이상의 그 상층에 있는 판결 4차례 판결을 거치고 상층에 있는 간독은 몇 개월, 최소 몇 개월이나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폐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대에 폐기되었다는 설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가능성들이 지금으로서는 다 남아있다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진대에 순차적으로 폐기되는 게 통계적으로 아주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제가 결론 부분에서 이제 도미아 이따루가 도미아 이따루의 설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제 임병덕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셨죠. 그게 명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간독 연구를 하는 데서 불변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용어의 정의, 영어를 확실하게 정의한 다음에 그 좌표를 공간의 좌표에 이렇게 둔 다음에 이것이 어떠한 행정 편지에 속하는가의 속성을 정하고 이 속성을 통해서 다른 공간과의 좌표 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인문학에서 말하는 기계 가독성을 갖춘 그 이제 암호 태그 이제 코드를 정하고 메타데이터를 세우고 온톨로지를 설계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답니다. 인간이 해야 될 몫은 여전히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디지털 매체를 좀 더 유연하게 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는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